5억 원 근저당이 찍힌 등기부 앞에서 그녀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자궁암 수술 후 병실에서 홀로 회복 중이던 김지연 씨. 그런데 남편 박성호가 찾아온 건 위로가 아닌 폭력의 위협이었습니다. 앞으로 시어머니를 내가 모셔야 해. 라며 김지연 씨에게 강요했고, 아직 회복 중인 몸을 이유로 거부하자. 시작된 건 가정폭력이었죠. 그리고 5억 원의 숨겨진 근저당까지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은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가정폭력과 재산 은닉 문제에 대한 실제 법적 해결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강력한 법적 무기로 완전한 역전을 이룬 이야기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적 지식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2024년 겨울 47세 김지연 씨는 자궁암 진단을 받고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고통받는 동안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었지요. 바로 5억 원 규모의 재산 은닉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병실의 고독 속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역전 드라마, 지금부터 모든 진실을 공개합니다. 본 영상은 예시를 돕기 위한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겨울 서울 모 대학병원 7층 부인과병동.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47세 김지연 씨는 자궁암 수술을 받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수술 당일 지연 씨는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가장 먼저 남편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어디 있어요? 간병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가족분 연락이 안 되네요. 이상했어요. 수술 전날까지 50세인 남편 박성호는 걱정 마. 내가 다 챙겨줄게. 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첫째 날 밤에 지연 씨는 혼자 화장실도 가기 힘든 상태였어요. 다른 병실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지연 씨 병실만은 조용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현재 통화 중이라는 멘트만 반복됐죠. 내가 아픈 거 알 텐데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지? 뭔가 이상해. 이틀째 되는 날 담당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분 연락처 다시 확인해 드릴까요? 지연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거요. 카톡 메시지도 읽은 표시는 뜨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수술 잘 끝났어. 언제 와? 메시지 아래 작은 일이라는 숫자만 떠 있을 뿐이었죠. 셋째 날 밤 지연 씨는 처음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나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성우가 병원에 나타나지 않은 데에는 훨씬 더 충격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요. 박성우가 병원에 나타나지 않은 데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연 씨가 수술받는 동안 다른 곳에서 훨씬 급한 일을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2022년까지만 해도 성우는 승승장구하는 사업가였어요. 20년간 운영해온 주유소는 월 순이익이 800만 원 이상 나오는 알짜 사업이었죠. 하지만 성공에 취한 그는 더 큰 욕심을 부렸습니다. 골프장 투자하면 대박 난다는 지인의 말에 혹해서 2억 원을 투자했고 스크린 골프 사업까지 손을 댔거든요. 2023년 여름 골프장 투자 사기가 터졌습니다. 2억 원이 한순간에 증발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스크린 골프장은 코로나 여파와 경기 침체로 손님이 끊겼죠. 매달 700만 원씩 적자가 났어요. 성우는 주유소 수익으로 스크린 골프장 적자를 메워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20년 동안 모은 게 다 날아가는 거냐고. 2024년 초 성우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결국 주유소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억, 2억, 3억.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매일 밤 소주 2병씩 마시며 중얼거렸어요. 남자 체면이 뭐냐고 술이 들어가면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고 고함을 질렀죠. 이제 성우에게 남은 건 주유소 땅 한 조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마저 5억 원의 근저당에 묶였죠.
아내의 자궁암 수술보다 자신의 재산 숨기기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절망에 빠진 남자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2025년 1월 15일 새벽 4시, 지연 씨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2025년 1월 15일 시아버지 별세. 수술 후 회복 중이던 지연 씨는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급히 병원으로 향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날 오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3일간의 장례식이 끝난 바로 그날 밤 성호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는 내가 모셔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야. 순간 지연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자궁암 수술 후 회복 중인 자신에게 70대 시어머니를 모시라고? 여보, 나 아직 몸이 안 좋아. 의사가 6개월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님은 요양보호사를 알아보자. 요양보호사?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는 돈이 어디 있어? 우리 집 형편 몰라? 성우는 지연 씨가 미리 알아본 요양보호사 견적서를 낚아채더니 찢어버렸어요. 200만 원이라는 금액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거죠. 지연 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설명해봐도 핑계대지 마. 라는 말만 돌아왔거든요. 내가 뭐야? 나는 사람이 아닌 거야? 내 몸은? 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날부터 성호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어요. 당장 내일 어머니부터 모셔와 요양원 보내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내가 하기 싫으면 이혼해. 매일 똑같은 협박이 반복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회복 중에 부양을 강요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궁지에 몰린 지연 씨,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압박 속에 숨겨진 성우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2025년 1월 28일 밤 9시, 성우가 평소보다 더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왔습니다. 2025년 1월 28일 가정폭력 발생.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쾅 닫더니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지연 씨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죠.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 씨가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로 나는 힘들어. 제발 이해해줘. 또 핑계야.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우리 집을 망쳤다고. 집안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지연 씨가 피하려고 하자 성우는 더욱 흥분했어요. 아파. 놓아줘. 나 정말 아파. 부탁이야, 제발 놓아줘. 아프면 어쩌라고. 내가 더 아파. 내 인생이 다 망했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지연 씨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1월에 찬 겨울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집 안보다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지연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지옥의 시작이라는 걸. 그날 밤 이후 지연 씨는 동생의 원룸에서 임시로 지내기 시작했어요. 별거 한 달째 되는 2월 말 지연 씨는 집에 필요한 짐을 가지러 갔습니다. 성우가 주유소에 나간 사이였죠. 2025년 2월 말 근저당 발견. 서류 정리를 하던 중 책상 서랍에서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순간 지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5억 원 근저당? 언제 이런 걸 했지? 주유소 부지에 5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2024년 12월 3일. 지연 씨가 자궁암 수술 받기 바로 일주일 전에 말이죠. 지연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이 왜 수술 당일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는지, 왜 회복 기간 중에도 냉대했는지를. 내가 수술 받을 때 이런 걸 하고 있었다고? 나는 뭐야? 서류 뭉치 사이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명함과 토지 감정평가서까지 발견했어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은 재산 분할을 피하려는 악의적 행위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으로 신청 기한은 안날로부터 1년 행위일로부터 5년이네. 주유소 부지는 시가 8억 원이고 근저당 설정은 5억 원이었어요. 성우는 지연 씨 몰래
재산분할 대상 금액을 축소시킨 셈이었죠.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법원 직원이 이혼 소장을 배달하러 온 거예요. 이혼 사유란에는 시모부양겁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서 이혼한다고? 그리고 이 근저당은 뭐야? 이건 사기잖아. 그날 밤 지연 씨는 처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내가 몰랐다고 해서 저 사람이 다 가져갈 수는 없어. 이혼 소장을 받은 다음 날 지연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저 같은 경우에도 이길 수 있을까요? 남편이 저 몰래 5억 원 근저당을 걸었는데. 홍수연 변호사는 등기부등본과 이혼 소장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러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거 완전히 사해행위네요. 부인 수술 직전에 근저당 설정? 이건 명백히 재산 분할을 피하려는 의도잖아요. 봐요, 근저당 설정일이 작년 12월 3일이죠? 부인 수술 일주일 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혼 소송까지 제기했고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거예요. 모든 것이 재산분할 회피를 위한 시나리오였던 거죠. 첫째는 내 아내 수술이라는 중대한 시점에 몰래 근저당을 설정했고, 둘째는 시어머니 부양을 핑계로 한 이혼 소송이에요. 셋째는 5억 원 규모의 거액으로 실질 재산가치 축소 행위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1년 안에 제기해야 하는데 아직 시간이 있어요. 폭행 사실, 일방적 이혼 소송, 이 모든 게 남편의 악의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지연 씨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절망이 아닌 의지가 보였거든요.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어.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된 거였죠. 그날 밤부터 지연 씨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홍수연 변호사가 당부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폭행 사실, 강요 정황, 재산 은닉 의도. 이 모든 걸 연결해야 합니다. 먼저 폭행당한 날의 상처 사진을 찾았죠. 다행히 응급실에서 찍어둔 팔목멍 사진이 핸드폰에 남아 있었어요. 병원 진료 기록에는 외상성 타박상으로 가정폭력 의심됨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증거는 카톡 대화 내용이었어요. 성우가 보낸 협박성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가장 어려운 건 증인 확보였어요. 하지만 지연 씨에게는 한 명의 소중한 증인이 있었어요. 20년 지기 절친 이미영 씨였죠. 지연아, 내가 그날 울면서 뛰쳐나온 너를 똑똑히 봤어. 팔에는 멍이 들고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산발인 채로 울고 있었던 너를 내가 법정에서 증언해 줄게. 저 나쁜 놈 절대 그냥 안 놔둬. 그리고 앞으로 녹취는 꼭 해두도록 해. 협박하는 소리 다 증거가 될 수 있어. 지연 씨는 요양보호사 상담 기록도 모았어요. 시어머니의 돌봄을 위해서 알아본 업체들의 견적서와 상담 기록, 그리고 성우가 찢어버린 견적서의 조각까지 테이프로 붙여서 보관했죠.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은 주유소 매출 장부였어요. 월 평균 매출 3천만 원, 순이익 800만 원인 건전한 사업체가 왜 갑자기 5억 원의 대출이 필요했는지 성우는 설명할 수 없을 테니까요. 한 달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지연 씨의 손에는 완벽한 증거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폭행 증거와 협박 메시지, 증인 진술서, 재산 은닉 정황까지. 이제 나는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피해자가 아니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됐어.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말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과연 이 모든 증거들이 법정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될까요? 2025년 4월 15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 2025년 4월 15일 사해행위 취소소송 재판. 지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 서류를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양복을 차려입은 성우가 당당하게 앉아 있었죠. 6개월 만에 마주한 남편의 모습은 여전히 차갑고 오만해 보였습니다. 먼저 성우 측 변호사가 나섰어요. 피고는 시어머니 부양 의무를 일방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혼인의 기본 의무를 저버린 것이죠. 제가 사업 실패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머니만큼은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핑계만 대며 거부했습니다. 성우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했어요. 폭행은 훈계 과정의 실수이고 근저당은 정당한 사업자금 대출이라고 주장했죠. 이제 지연 씨 차례였습니다. 홍수연 변호사가 첫 번째 증거를 제시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업자금 대출의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 속에는 주유소 매출 장부가 펼쳐져 있었어요. 월 순이익 800만 원의 건전한 사업체가 왜 갑자기 5억 원 대출이 필요했는지 의문이 제기됐죠. 근저당 설정일이 2024년 12월 3일. 원고의 자궁암 수술 일주일 전입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두 번째 증거는 카톡 대화였어요. 성우가 보낸 협박성 메시지들이 대형 스크린에 그대로 떴죠. 시어머니 안 모시면 이혼해 내일까지 답 안 하면 소송한다. 이것이 남편이 아픈 아내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폭행 증거였어요. 응급실 진료 기록과 상처 사진이 공개되자 법정안이 술렁했습니다. 마지막은 증인 진술이었어요. 절친 미영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가 맨발로 뛰쳐나왔어요. 팔에 멍이 들고 옷이 찢어진 채로요. 20년 동안 봐온 친구인데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미영 씨의 진술이 끝나자 법정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우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성우 측에서 반박을 시도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사업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정도는 아내가 이해해줘야죠. 그렇다면 왜 아내 수술 전에 몰래 하셨나요? 왜 상의하지 않으셨나요? 이게 정당한 대출이라면 숨길 이유가 없었을 텐데요. 성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대기실에서 중얼거렸던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완벽했던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재판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 박성호의 근저당 설정 행위는 명백한 사회행위로 판단됩니다. 그 순간 지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6개월간의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죠. 첫째, 근저당 설정 시점이 원고의 수술 직전이라는 점과 둘째, 사업 상황에 비해 과도한 대출 금액이란 점과 셋째,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은밀성 등이 재산 분할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회행위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5억 원 근저당 설정을 무효로 합니다. 지연 씨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겼다는 사실이요. 2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본 적이 없던 그녀였기에 법정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거였어요. 내가 해냈구나. 아픈 몸이어도 혼자여도 내 삶은 내가 지킬 수 있었어.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2025년 10월 가을 햇살이 따스한 어느 날 오후에 지연 씨는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025년 10월 새로운 6개월 후 6개월 전 법정에서의 그날이 꿈만 같았죠. 이제는 정말 자유로운 일상을 살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가장 소중했어요. 재산분할 소송도 지연 씨에게 유리하게 끝났어요. 사회행위로 인한 위자료와 함께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었죠.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어요. 20년 만에 처음 마련한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건강이었어요. 스트레스가 사라지자 몸도 빠르게 회복됐거든요. 자궁암 수술 부위도 완전히 나았고 정기검진에서도 이상이 없었어요. 지연 씨는 새로운 도전도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한 거죠.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여요. 법은 우리를 보호해주거든요. 한편 성호의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재산 분할로 주유소도 팔아야 했고 빚도 고스란히 남았거든요. 탐욕과 폭력으로 가족을 버린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지연 씨는 종종 생각해요. 그때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병든 몸이라고 해서, 혼자라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었어. 내 삶은 내가 지키는 거야. 47세의 늦은 나이지만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유롭고 당당한 새로운 삶 말이에요. 오늘 지연 씨의 사례에서 본 사회행위 취소 소송은 실제로 존재하는 법적 구제 수단입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 핵심 포인트는 신청 기한은 안날로부터 1년이고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 증거 수집이 관건이고 전문가 상담 필요합니다. 이런 법적 지식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다뤄봤으면 좋을지도 알려주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국번 없이 112 경찰 신고 1366 여성긴급 전화 지역 가정폭력 상담소 늦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세요.